잠깐만요. 이거 혹시 아세요? 2026년 1월부터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월 1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 37만 원 그대로 받고 국민연금도 한 푼도 안 깎인다는 거요? 지금 공공근로 27만 원 받으려고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착순이라서요. 12월 초에 신청 안 하시면 기회 날아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청 시기요. 2026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려면 신청은 올해 2025년 12월에 하셔야 합니다. 12월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모집 공고는 202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나올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일자리 종류별로 조금씩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정말 관심 가지고 살펴보셔야 해요. 신청은 보통 12월 1일부터 그 달 말까지 받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뽑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가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막 몰릴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12월 초에 공고가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신청하시는 게 경쟁에서 훨씬 유리해요. 조금 망설이다가 12월 말쯤 가시면 이미 마감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 하냐고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하는 기관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시면 담당자분한테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좋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정부24, 노인 일자리 이 3곳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이 처음이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냥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화번호 1577-192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신청하러 갈 때 뭘 챙겨가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막상 갔는데 서류 없어서 다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5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당연히 본인 확인해야 하니까 신분증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요. 2번째는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인데 이건 보통 가시면 거기서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3번째는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이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걸로 준비하셔야 해요. 4번째가 간단한 건강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이게 일하시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한 검사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근로활동 참여에 건강상 무리가 없다는 정도만 확인하는 간단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급여 받으실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그걸 증명하는 서류, 수급확인서나 수급증명서 같은 거요. 이걸 같이 내시면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는 선발할 때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하실 점은 서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진단서 같은 건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막 떼어 놓으시면
정작 12월에 신청할 때 다시 떼야 할 수도 있어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신청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 자료들을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깎인다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평균 8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낸 거예요. 실제로는 중간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여기에 기초연금 37만 원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많아봐야 100만 원 조금 넘거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실제로 어르신 한 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 조사 자료들을 보면 최소한 월 18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갑자기 아프시면 병원비 나가죠. 약값도 계속 들어가죠. 관리비에 공과금에 교통비까지 하면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달 8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돈을 채우려고 일을 좀 해볼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찾아보면 어떤가요? 여름엔 땡볕에서 겨울엔 손발 녹여가면서 하는 공공근로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월 27만 원밖에 안 줘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연금 걱정이에요. 혹시 내가 일해서 돈을 벌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 아닌가? 심하면 아예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일할 생각을 접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연금 절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6년부터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이 연금 감액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연금이 안 깎일 수가 있어요.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연금은 연금대로 다 받으시면서 새로운 일자리 소득까지 추가로 얻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번 정책에서 진짜 크게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 일정한 조건이 뭐냐고요? 우선 기초연금부터 볼게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금액을 넘지만 않으면 감액이 안 됩니다. 소득인 정액이 뭐냐고요? 이게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다른 재산, 집이나 예금 같은 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소득이랑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거랑 다 합친 거예요. 그 기준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요?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228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물가 오르는 거 반영해서 조금씩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이게 대략 월 24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사이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매달 70만 원 받으시고 기초연금으로 37만 원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 볼게요. 이분이 2026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에서 하루 3, 4시간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총소득이 얼마냐면요.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7만 원 더하기 일자리 소득 120만 원 다 합하면 227만 원이 되죠. 아까 2026년 예상 기준액이 240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준액보다 낮잖아요. 물론 다른 큰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요. 월소득 227만 원이면 예상 기준보다 낮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기초연금 37만 원이 하나도 안 깎이고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이 한 2천만 원대 후반 이걸 넘지 않으면 감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월 120만 원씩이면 1년에
1,440만 원이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감액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일하면 무조건 손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 채우는데 정말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마다 재산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소득 인정액 계산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개인별로 다른 소득이 더 있으실 수도 있고 재산 규모도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본인 상황에 맞춰서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사시는 곳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예전처럼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노후 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기존에 길거리 청소하시거나 교통 정리하시던 그런 공공근로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번에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들은 기존 단순 공익활동형이랑은 성격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식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 4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주휴수당도 받게 되시고요. 그래서 실제 급여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료들에서 월 120만 원 내외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는 거고요. 식비나 교통비 같은 거는 채용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을까요? 주로 실내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어르신들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내 근무가 많아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간단한 서류 정리해 주시거나 민원 안내 같은 거 도와주시는 행정보조 업무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시거나 대출 반납 도와주시는 사서 보조일도 있어요.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에서 안내 맡아 주시거나 운영 지원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일은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다른 어르신들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 전화 드리고 하는 상담 보조, 이걸 보통 노노케어라고 부르죠. 이것도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서 아이들 등하원 지도해 주시거나 숙제 봐주시는 돌봄 지원 역할도 인기가 꽤 많습니다. 또 요즘 시니어 카페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서 바리스타 보조로 커피 내리시거나 매장 관리 돕는 일도 있고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죠?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의 일자리들이 많아요. 이런 일자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사회 경험이나 지혜, 이걸 우리가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륜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사업 이름에도 보면 노인 경륜 활용 사업 이런 이름이 붙기도 하고요. 대부분 특별한 자격증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직무에 따라서 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기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의 공식적인 배경이 되는 제도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고령자통합장려금이라는 겁니다.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는 좀 더 알기 쉽게 고용촉진수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어르신 한 분 고용할 때마다 월 3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어르신들 뽑는 게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근로계약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시행 시기하고 급여 수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급여는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20만 원 내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주휴수당 같은 게 포함된 금액이고요. 세전 기준입니다. 물론 근무 시간이나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 기관 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존 공익활동형 27만 원이랑 비교하면 진짜 4배가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그것도 받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신 연금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조건만 맞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이 일자리 급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게 가능한 거죠. 개인연금은 당연히 소득이랑 상관없이 받으시는 거고요. 이제 이게 단순히 돈을 벌고 연금을 받고 이런 문제 말고도 어르신들이 다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자료들에서 노인 일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크지만 그거 말고 다른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8세 되신 분인데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 안부 전화 드리는 노노케어 활동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집에 혼자 있을 때 느꼈던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은행에서 퇴직하시고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시는 60대 어르신인데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또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여기서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시고요.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시는 70대 어르신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또 손님들이 아이고 커피 맛있네요.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큰 힘이 된다고. 이게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아닐까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렇게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한 40% 정도 낮고요. 치매 발병률도 한 30% 정도 낮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동료나 이웃들하고 만나서 교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 이 모든 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삶의 활력이나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120만 원 안팎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 공익활동형 일자리하고 비교하면 급여는 4배 이상 확 높아지고 근무 환경도 대부분 덥거나 춥지 않은 실내 중심으로 많이 개선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죠. 카페, 도서관, 행정보조, 돌봄 지원 직종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잡으시려면 올해 2025년 12월 초중순에 시작되는 신청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들 확인하고 준비해 두셨다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복지로 같은 온라인 사이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나이 들었으니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 경험과 지혜를 써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당당하게 내 소득도 번다. 이런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 더 늘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그 가치를 어떻게 다시 보고
또 그분들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나 오래 사느냐만큼 얼마나 활기차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니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활기차고 또 든든한 노후 설계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